동생들 안녕! 주진전도의 찰스형이야. 오늘 형이 촬영 전에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머리를 자르면서 이 잘라주는 그 디자이너 선생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내가 거울로 봐도 이분의 표정과 내 머리 망가져가는 내 머리가 같이 보이면서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끝나고 동생들 영상 빨리 바로 촬영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동생들도 혹시 면접 직전에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말라. 특히나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을 시도하지 말고 무난하게 하고 가라 라는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었고, 오늘은 사실은 다음 주부터가 이제 구정 연휴잖아. 그래서 사실 거의 주말까지 해서 꽤 긴 연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뭘 하면 준비하면 좋을지. 그래서 사실 보통 상반기 공채라고 하면은 보통 3월, 4월에 공고가 많이 나기 시작하잖아. 근데 그래서 2월 이럴 때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면서 마음만 되게 바쁜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기간에 뭘 하면 좋을지, 특히나 구정처럼 뭔가 내가 취준생이긴 한데 시간은 있는데 뭘 할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뭘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얘기해 줄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두 편을 준비를 했고, 첫 번째 오늘 얘기할 거는 그 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내 스펙, 내 에피소드를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력서, 자소서, 면접을 준비를 할지. 그러니까 이력서, 자소서, 면접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지, 그지? 그런 것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나에 대한 거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회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 회사에 대한 선택, 내가 어떤 회사에다가 내볼 것인지, 내 원서를 어디에 낼 것인지, 그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 일단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볼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셰프들이 막 15분 만에 되게 빨리 요리를 하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똑같은 레시피를 보고 이미 재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15분 만에 그 똑같은 레시피를 따라할 수는 없잖아. 그 이유는 물론 뭐 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셰프들의 손놀림이 빨라서도 있지만, 그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잘 보다 보면 이미 재료들이 깔끔하게 손질된 상태, 다 씻어져 있고 이런 상태로 곳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양파도 껍질이 까져 있고, 뭐 감자 껍질이 까져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껍질을 까놓는 준비들을 미리 해놓으면 요리를 할 때도 훨씬 더 스무스하게, 빨리, 퀄리티 높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그걸 프랑스 요리에서는 미장 플러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미장 플러스는 이렇게 보통 막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조그만 동제 소스도 조금 소스도 담겨 있고, 뭐 채썬 양파, 채썬 마늘, 뭐 이런 것들이 다 손질돼서 바로바로 이제 불에 넣을 수 있게, 조리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3월, 4월 되면 공고가 일주일에, 3일에 하나 단위로 계속 나온다고. 근데 그걸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막 짜집기 하기에도 사실 마음이 되게 바빠.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에 지원하는 친구인데 현대중공업에도 지원했던 친구인 거야. 근데 항목이 비슷해. 그래서 현대중공업 원서 자기소개서 부분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원 동기를 적는 난이 있었는데,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삼성중공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뭐 내가 엄청나게 다른 게 좋지 않는 이상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본 순간 뭐 당연히 떨어뜨리고 싶지 않겠어. 근데 그게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나하나의 그 준비하는 퀄리티도 낮아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면접, 이력서, 자소서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리 잘 준비를 해놔야 실제로 바빠질 3월, 4월을 잘 보낼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하고 구정 연휴 2월을 알차게 좀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 형 같은 경우에는 팩트시트라는 걸 사용을 해. 팩트시트는 형이 그냥 만들어낸 개념인데, 뭐 옛날에 형은 이제 엑셀을 주로 활용을 했었고, 요새 형이 후배들을 만나서 권해주는 방법은 엑셀보다는 이제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쓰라고 해요. 왜냐면 뭐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표 형태를 권해드린 이유는 그 정보를 복사 붙여넣기 하기 좀 편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표 형태, 뭐 엑셀도 좋고 스프레드시트도 좋고를 마련한 다음에 맨 위에서부터 적어 내려가는 거지. 뭐 제일 먼저는 이제 기본적인 인적 사항부터 적는 거야.
당연히 뭐 이름, 생년월일, 만 나이, 뭐 주소, 연락처, 뭐 가족사항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면 당연히 안 해도 되지만 막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단 말이야. 막 원서를 쓰고 있는데 우편번호를 넣어야 돼. 그러면 또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우편번호 검색하고 거기서 뭐 또 1, 2분 또 필요로 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 거야. 물어볼 것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교육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근데 보통 뭐 중학교 이전 걸 묻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뭐 학교 위치, 입학월, 뭐 내 성적 같은 거, 뭐 대학교는 이제 학점이 있으니까 전공이 뭐였고 학점이 뭐였는지, 졸업 일자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정리해서 넣어야 될 거고, 내가 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넣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경력사항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야. 사실은 뭐 신입이라고 봤을 때는 경력사항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근데 만약에 인턴 경험을 했다. 그럼 인턴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기간 정확히 적고, 어떤 회사였는지, 회사 이름만 적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을 했고, 그 회사는 뭘 하는 사업이었고, 이 회사가 만약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야. 뭐 중소기업이거나 스타트업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몇 명 규모의 회사인지, 매출이 몇 명 정도의 규모인지 이런 것들도 메모를 해놓는 게 좋겠지. 그리고 나는 무슨 업무를 했는지. 그냥 뭐 저는 마케팅 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라고 적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마케팅 팀에서 했던 업무들을 정확히 적는 거야. 당연히 그 중에서 막 다 나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잘한 업무 위주로 적으면 좋겠지. 내가 좀 시간도 많이 쏟고 어떤 내 노력을 많이 쏟았던 업무, 성과가 좀 있었던 업무 위주로 당연히 적는 게 좋겠지. 그리고 학력, 경력 다 적어서 그러면 이제 대외 활동에 대해서 적어야 되겠지. 대외 활동은 뭐가 있을까? 동아리 활동이 있을 수가 있겠지. 동아리 활동도 그냥 막 적는 게 아니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안에서 한 것들, 뭐 회장 역할을 했었다. 아니면 난 팀장 역할을 했었다. 나는 뭐 리크루팅 매니저 역할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막 떠올려 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좀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었나? 뭐 동아리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해결한 경험이 있었나? 아니면 뭔가 내가 성취감을 느낀 거, 내가 실패를 느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메모만 쭉쭉 해놓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뭐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면은 내가 써놓은 것 중에 에피소드를 하나 골라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나중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이제 3월에 4월에 실제로 공고 나왔을 때 생각을 하자고, 연결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쪽 사이드에 있는 걸 정리를 해놓는 거지.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혹시나 뭐 내가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군대 같은 경우에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무슨 뭐 전역을 했다, 뭐 군필이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뭐 군번 같은 걸 묻는 회사도 있어. 그런 것들 메모를 다 해놓고, 그런 것들 임박해서 찾으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나, 뭐 그거 공인인증서 입력하고 번호 찾고 하는데 또 시간 다 간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뭐 군대 사이트, 학교 사이트, 뭐 동아리 사이트 이런 데서 다 정보를 정리를 해놓는 거지. 그런 게 다 됐으면 또 그 밑에는 뭐 수상이나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도 그리고 점수, 영어 점수 같은 게 되겠지. 그런 것들도 내가 뭐 토익은 몇 점이다, 며칠자로 땄다, 그런 것도 다 미리미리 그 토익 점수 확인하는 홈페이지 가서 적어놓고,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내가 실제로 이걸 이력서에 안 쓸 수도 있어. 이력서에 그걸 묻는 항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리 이력서를 쓰기 위한 재료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빠지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가 필요한데 내가 아직 점수가 안 나왔어. 혹은 뭐 토익 스피킹이 필요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아.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직 1월 말이잖아. 그러니까 2월 초에 또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거고, 그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 학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학점이 되게 낮아. 약간 좀 남들에게 내밀기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제 2단계 가공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지. 내가 전체 학점은 좀 낮은데 전공 학점만 빼보면 어떨까? 아니면 나는 내가 전공이 국문학과인데 내가 경영 쪽에 지원하려고 해. 근데 내가 경영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건 학점이 좋은 것 같아. 그럼 그것만 내서 또 평균을 해보고, 아니면 또 쪼개보는 거야. 내가 전체적으로 학점이 낮은데 1, 2학년 되게 낮았는데 3, 4학년 때 높아. 그럼 상승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단순히 정보를 그냥 당연히 나열 먼저 시작하겠지만 나열을 하다 보면
내가 약점이 뭔지도 파악이 되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시나리오로 보충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자격증을 딸 수도, 영어 점수 같은 걸 딸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을 따서 뭘 보충할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단단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리를 위한 밑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1월, 2월을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어렵지가 않잖아. 그래서 지금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처음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 자, 이제 이력서를 써보세요. 정말 어려워. 형 주변에 첫 번째 이직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형도 몇 년 전에 첫 번째 이직을 했었고, 그럴 때 갑자기 자, 이력서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럴 땐 이력서 양식을 보지 마. 그래서 팩트시트라고 형이 말한 대로 그냥 엑셀을 하나 열어놓고 나에 대한 좋은 정보들, 누군가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사실 베이스로 쭉 기입을 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력서도 쓰고 자소서도 쓰고 면접 준비도 하는 거지. 이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야. 면접 준비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장점이 뭐냐고 물어볼 것 같아. 당연히 물어보겠지. 그럼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장점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 거야. 그냥 저는 장점이 리더십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좋지 않은 대답이겠지. 리더십입니다 라고 말하고 에피소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 장점을 면접에서 말할 장점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팩트시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놓는 거야. 나는 이럴 때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었어. 동아리 활동할 때였어. 봉사활동할 때였어. 라고 연결을 해놓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 팩트시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할 때 팩트시트에 100줄이 적혀 있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하고 이력서 준비하면서 120줄, 130줄, 200줄 이렇게 늘어나겠지. 팩트시트가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좋은 재료가 많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임박했을 때, 면접 실제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력서를 당장 내일까지 써서 내야 될 때 이 팩트시트만 보는 거야.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이. 오케이? 그래서 이 팩트시트를 잘 정리해 놓는 것. 내 밑재료, 나에 대한 밑재료를 잘 정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상태로 빨리 만들어내기 위한 요리 준비를 하는 것.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1월 말, 2월 초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그 동생들이 아직까지 사실은 상반기 취업이 좀 남아있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당장 구정 연휴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 동안 뭘 하면 좋을지 형이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동생들 개인에 대한 걸 먼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동생들이 그 마음만 급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형이 오늘 해줬던 얘기를 참고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혹시 오늘 형이 해준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하고, 형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혹시 댓글 남겨주면 형이 최대한 많이 답변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볼게. 그리고 형이 말했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가 끝났으면 회사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는 두 번째 준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 동생들 안녕.